다 이기적인 사람이야. 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걸 들고 가죠. 예, 그러면 나야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이걸 가져가는 건 좋지만은 두 번째 사람이 그죠? 억울하게 그죠? 요만큼만 먹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롤즈는 이런 선한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악한 의지, 이것을 이용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롤즈 케이크 정의론. 이 케이크 정의론 혹은 무지의 베일 정의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평등한 자유를 주되, 그죠? 평등한 자유를 주되 최소의 혜택을 받는 약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최소 수혜자 이익 최대화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익이 그죠? 가장 최대가 되도록 어떤 의사결정을 하라.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면 이런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삶도 정의롭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정의롭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정의로운 의사결정이다. 이런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롤즈의 케이크 정의론을 살펴봤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처음 출발했던 곳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김광석이 노래한 그 그녀, 그죠? 그 그녀가 울면서 떠나갔는데요. 사랑의 규칙이 정의롭지 못해서 그랬죠. 그렇다면 그녀를 울면서 떠나보내지 않을, 그죠? 행복한 사랑을 위한, 그죠? 그 사랑의 규칙, 정의로운 사랑의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뭘까요? 무지베이를 씌우면 됩니다. 자, 누구에게? 둘 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무지베이를 씌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남자죠? 무지베이를 쓰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저기 계시는 분, 저 여자분 같은데 거기다 무지베이를 탁 씌워놔도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베이를 쓰고 나서 둘이 사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여자는 기다리고 남자는 기다리게 한다. 도대체 내가 여잔지 남잔지 알아야지 기다리게 하든가 뭐 자기가 기다리든가 하죠. 그리고 뭐 여자는 바쁘고 힘들 때도 남자를 생각한다. 남자는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만 여자를 생각한다. 자, 이 규칙 따르려니까 아무리 자기가 따르려고 해도 도대체 내가 남잔지 여잔지 알아야지. 그죠? 그 규칙을 따르죠. 뭐 여자는 사랑하고 남자는 사랑을 받는다. 이 규칙도 마찬가지죠. 이 무지베이를 써놓으니까 도대체 내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그 규칙을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를 수 없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무지베이를 쓴 남자 여자가 어떤 사랑의 규칙을 만들까요? 자, 혹시 이 친구들은 무지베이를 썼지만 그죠?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예요. 정상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세상 이치를 아주 밝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깨놓고 얘기하면 남자가 유리한 그죠? 그런 이 사회죠.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아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무지베이를 썼습니다. 내가 혹시 여자면 그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하, 내가 여자라 하더라도 자, 이걸 딱 벗으니까 내가 여자야. 그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끔 어떻게 사랑의 규칙을 정하겠어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겠죠.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기다리게 하고 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누구는 뭐 바쁘고 힘들 때도 생각하고 누구는 뭐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사랑의 정의로운 사랑의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의 난이도
아파트 값, 요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수능의 난이도, 요거.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사람한테, 예? 그죠? 무지배를 딱 씌워놓으면 됩니다. 씌워놓으면, 자, 도대체 내 아들이, 예, 그죠?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요번에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A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요번에 시험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요번에 시험을 보면서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라면 내가 난이도를 높여놓으면 내 아들이 손해를 볼 텐데 이건 못 참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이도를 낮추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존 롤즈의 정의론이란 게 뭐라고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정의론 결정이라 했죠. 자, 수능의 난이도. 가장 불리한 사람 누굽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그 정의의 해결법은 뭡니까? 바로 난이도를 적절하게, 그죠? 높지 않게 유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파트 값. 여러분, 아파트 값. 자, 아파트 값을 어떻게 할까? 아파트 값을 만약 결정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무지배를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그죠? 그 값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집이 없이 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만약 올라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무지배를 딱 벗었는데 내가 뭐 전세 월세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노숙자야. 뭐 노숙자는 그렇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집이 없는 사람이야. 아파트를 사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큰일 난 거죠.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 어떻게 하겠어요? 무지배를 쓰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야,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죠?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 값을 올리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현대사회는 복잡해서 자, 어떤 것이 정의인지 알기 어렵다고들 해요. 자, 더 나아가서는 뭐 정의는 없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이 상대론주의자나 상대론이나 혹은 회의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롤즈의 그 정의론은 바로 이런 이 극단적인 상대론이나 회의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죠? 어떤 것이 정의인지 우리에게 손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거죠. 자, 방법은 뭡니까? 무지배를 씌우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죠? 가장 유리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행복을 어떤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사물과 같은 실체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행복은 뭐라고요? 바로 중용을, 그죠? 지키면서 이성을 발휘하며 잘 살아가는 것. 제대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준 행복의 노하우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떤 행복의 노하우를 우리한테 줬을까요? 칸트는 외부 세계의 조건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 그 조건에 대한, 그죠?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이, 그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자, 하이데거는 어떤 그 행복의 노하우를 우리한테 줬을까요? 하이데거는 바로 죽음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그죠?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자, 실존적인 삶이죠. 그러면은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삶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런데 말이죠.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결핍입니다. 자,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